지금부터 보천교와 독립군자금, 민족종교, 원각교를 말하다 이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토크에 참여하시는 진행자 그리고 패널분들 단상의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제 왼쪽 저쪽 특이하신 복장 우리 저 홍성 용봉산의 청송사 주지 스님 범상 스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믿음직한 청년 대한사랑 김동주 지도교사님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용 천안에 있는 국학원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윤재영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활동하다가 오늘이 이제 제 본분이 이제 끝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전용식입니다. 앞으로 안중근과 윤자영 요거는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또 4월처럼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로 남겨두면서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기획한 거는 지금 16분이니까 한 30분? 너무 길죠? 한 20분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 조선왕조를 거치면서 참 불교가 참 탄압을 당했다. 오죽했으면은 이 중들은 사대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 불교 조선 그 일제 강점기 그 스님들은 오히려 사대문 안에 출입을 가능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그 정책으로 불교를 그 숭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제 강점기 때에는 스님들이 일본 편에 좀 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기를 보면 조선이 이제 스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도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불교를 열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사찰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제가 공식적으로 불교를 다 움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불교의 친일 활동은 다른 종교의 친일 활동하고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다. 이제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진행자가 재밌게 하라 그래서 우리 유 대표 우리 어르신도 옷을 멋있게 차려 입고 계십니다. 이게 한복이죠. 회색 한복입니다. 우리는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뺏겨 버렸어요. 그래서 양복은 어깨를 뽕을 딱 주고 폼을 딱 냅니다. 남에게 위세를 보여주는 옷이에요. 여성들은 몸매를 드러내는 옷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권력과 섹스로 확 돌아가 버립니다. 이 우리 옷을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 역사를 찾을 수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은 아까 이제 우리 사제가 말했지만 한국의 독립운동은 굉장히 실패한 독립운동입니다. 서구가 들어왔을 때 영국이나 식민제국주의를 배우자라고 하는 한파가 있었고요. 일본을 배워야 된다. 일본이 밉지만 일본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아프리카나 저기처럼 완전히 지배를 받는다. 일본을 중심으로 독립을 하자. 대동아 공영권 운동이죠. 그 다음 민족을 중심으로 독립을 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민족을 중심으로 독립을 하자고 하는 분들이 실패를 한 겁니다. 즉 서양과 일본을 바탕을 두고 이 나라를 독립하자는 사람들이 득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오늘 그 윤자영 원수처럼 이런 분들은 연구를 안 합니다. 왜? 주류가 이미 미국이나 서구나 일본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옷을 입고 우리 민족이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금기사항 중에서 유관순 말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는
민감한 부분에서 말씀 안 드리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민족 중심으로 독립운동사를 다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유시지만뿐만 아니라 예산분들이 다 오셔야 돼. 그래서 예산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민족 중심의 새로운 독립운동 역사를 써나가야 된다.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유교를 믿는 양반들, 요 세력을 흡수를 하려면은 유교라는 그 전통 윤리 사상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안에다. 그래서 동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의 유불선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산교 교주 일산이 윤자영 대원수한테 그런 유학을 가르침을 배우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나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민족 종교로서의 그 독립을 하기 위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윤자영 대원수하고 그렇게 일제시대 때 힘을 보천교하고 같이 했는데 그 보천교와의 그 관계, 독립 군자금, 독립운동 요거에 대해서 우리 김동주 우리 교사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대한사랑의 대학생 지도교사 김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보천교와 독립자금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윤자영 대원수에 관한 독립운동사와 공적조사에 대해서 새롭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공적조사를 보면 3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윤자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그는 그냥 의병장이었다. 고종황제께 대원수로서 뭔가 임명을 받았던 의병장이었다. 두 번째, 그가 원각교 사망교라는 종교를 창설했던 민족종교 교주였다. 세 번째, 그냥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냥 일반 독립운동가다. 이런 인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가장 이제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그 주제가 저는 독립자금의 전달 루트와 그가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런 루트를 규명하는 것이 그의 독립운동사의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윤자영 대원수가 독립자금을 제일 많이 받아가고 또 당시에 독립자금을 가장 많은 지원을 했었던 종교가 바로 보천교거든요. 그 보천교에 대해서 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독립운동 자금이 왜 필요하냐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독립군 조직을 일단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단 군 조직을 만들려면은 오늘날의 육사 조직과 같은 그런 조직에서 사관 1명을 만들고 또는 장교를 만드는데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돈으로 최소 1억에서 2억 이상이 됩니다. 1명을 양육하는데 그것도 2년씩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까지의 과정과 그 전인 윤자영 대원수가 1909년부터 이제 1920년 봉오동 전투까지의 그 11년 동안의 과정 동안 얼마나 많은 독립군이 양성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독립자금들 과연 어디서 났느냐 이거죠. 그런 1차적인 루트로서 윤자영 대원수는 분명히 고종을 통해서 고종 황제를 통해서 독립자금을 전달받았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이거든요. 이 고종 황제를 통해 가지고서 독립자금을 전달받아서 결국에는 북로군정서와 신민부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3.1운동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고종 황제께서 이 3.1운동 전에 이제 승하를 하셔가지고서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왜 승하를 하셨느냐? 이 독립자금을 이제 전달하다가 걸리셔가지고 일제 보복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립군 조직들이 하나하나 이제 독립자금들이 점차 이제 부족하게 됨에 따라 점차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간도참변이라는 이런 사건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손을 내밀었던 단체가 바로 보천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의 독립운동가 김한종 의사 아시죠? 그분하고 김대진 장군 역시 독립군 자금하고 같이 연관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윤재영 대원수하고도 분명히 어떠한 루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난 몇 년간 윤재영 대원수를 연구하면서 하나의 그 패착과 오류가 뭐였냐면 그 기록을 찾으려고 너무 애썼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하고 승정원 일기 같은 데 보면 1908년도 일기가 없습니다. 기록이. 누가 어떠한 이유로 그거를 날조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아예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까지는 있는데 7년, 8년은 없어요. 거의 8년은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윤재영 대원수의 그 흔적을 찾기가 정말 힘들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독립운동가 요분들의 그 비록 가명이더라도 그런 자서전을 조금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좀 한번 집에 아마 한두 권씩 갖고 계실 겁니다. 그거 한번 좀 더 정독하셔가지고 한번 추론을 한번 가설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죠. 어쩌면은 요 시기에 연관성이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더듬어서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원각교하고 불교와의 그 연관성, 요 문제를 좀 한번 다뤄볼까요? 우리 이수영 박사님. 네. 예,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예. 마이크 대고. 원각교 왜 안 나와? 마이크 좀 돌려주세요. 아니, 바꿔서 해봐. 불교는 사실은 일제시대에는 사실은 수많은 종교인들이 같이 하나 되어서 그 항일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만해 한영훈 선생이라든지 뭐 그분뿐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같이 기독교인도 같이 했고 대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두 종교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각교 자체는 보면은 아니, 왜 잘 들려? 잘 들려. 죄송합니다. 원각교 자체는 보면 이름이 중을 원자에다 깨달을 각자에다가 가르친 교자인데 네. 그 중을 달으면은 하늘을 뜻하잖아요. 영원한 거는 땅이고 세모는 사람인데 그래서 동양에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원각교는 하늘처럼 굵은 걸 그러니까 거의 완전한 깨우침을 주는 종교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글자를 볼 때. 근데 그 이름만 보고는 사실은 좀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원각교 각서라는 거는 깨달을 각자에다 글서자인데 이거는 종교 설립 시지문 같은 그런 문서인데 여기 보면은 오직 우리 원각교는 천지인 삼성 그러니까 대성인의 무궁한 대도다. 그러니까 핵심은 오직 우리 원각교는 천지인 한인 한웅 당군의 세 분의 가르침을 전해받은 중간에 물론 그 조선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그 맥이 많이 흐려졌지만은 일제시대 나라가 망하고 나서 당군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유학을 너무 숭배해서 공자, 맹자만 숭배하고 거기에 어긋나면 사문난적이라 해서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랬지만은 거의 끊어진 듯이 했지만은 다시 일제시대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위기 속에서 부활하는 게 당군이라는 거죠. 당군 정신이라는 거죠. 그 대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종교도 나철 대종사가 그 제가 이 기록을 보다 보니까 나철 대종사하고 우리 그 윤자영 선생님이 똑같이 같은 해에 과거를 보셨대요. 한 번은 무과를 보시고 한 번은 무과를 보셨는데 어쨌든 대종교도 그렇고 종교라는 취지를 분명히 우리는 종교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리를 가지고 있고 교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러한 종교를 만들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핵심 사상이 나를 믿으시오 뭐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천지인
한인, 당군의 세 성인의 그냥 도가 아니고 무궁한 대도, 이게 핵심이에요. 원각교. 그리고 보면은 그 원교는 천지가 하늘이 순환하는 성통연원, 그러니까 성인의 그 혈통 뿌리를 전하여 다함이 없으니 그렇기에 이 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 이렇게 또 끊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자, 네. 제가 끊었습니다. 좀 길어져서. 자, 여기에서 제가 가볍게 한마디만 할게요. 1920년대 그때 문맹률이 몇 프로였을까요? 지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 아는 것이 강한 힘이었고 권력이었던 시절입니다. 그죠? 왜? 조선 왕조에서는 한글은 무시하고 한자만 숭상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영 대원수께서 유교를 숭상하신 무장이면서 문장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병대장, 총대장께서 안중근을 찾아가서 임명을 한 거죠. 의병대장으로. 그래서 1914년도에 보면은 지금도 국가보훈처 전자공문록에 보면은 윤재영 대원수 그 공적조서 거기에 보면 1914년도에 이광구가 조선 총독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연루된 사람들이 그 신채호 선생 아시죠? 예, 위대한 역사학자.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이미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시영 선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말씀 안 드리려다가 또 하나 넌지시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구할 과제.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님께서 일찍이 우리 그 스님하고 저하고는 유튜브 방송을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원고가 없습니다. 근데 스님하고 저하고는 한 2시간 뭐 원고 없어도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방금 이제 우리 종교 얘기를 하잖아요. 종교란 말은 언제부터 썼을까요?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8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일본이 북부 독일하고 수교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을 종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종교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동양학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란 말은 달라요. 즉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범죄함으로 죄인이므로 신을 통해서만이 신과 하나 합일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불선이란 말을 썼습니다. 종교란 말을 안 썼어요. 겨우 쓰는 게 불교에서는 종파의 불교 중에서 여러 종파의 가르침을 이렇게만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말 원각교라고 만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 원각교 그러면 지금의 종교라고 관념에서 원각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 입장에서 그러면 원각이라고 할 때 종교가 나타내고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아까 말했듯이 삼성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겠다. 이 뜻이거든. 그걸 나는 당군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겠다는 게 원각이다. 이 원인은 기독교에 가면 이 원이 예수님이 되겠죠. 불교에 오면 이게 부처님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는 민족 종교니까 당군이 되죠. 이 원이. 그래서 내가 지향하고 있는 핵심 사상을 두루두루 깨닫자.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아까 세계 일경이라고 그런 것이 이제 민족에서 좀 더 밖으로 나가고 세계 만민이 한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서 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대종교와 약간 색깔을 달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스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현세가 너무 힘들으니까 우리가 현세의 나의 어려움을 구원해 줄 그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 그러니까. 미륵불 아닌가요? 우리는 미륵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어저께 청문대 강의 가서 그랬습니다. 소중한 것과 귀한 것과 소중한 것을 좀 차별하면 된다. 금은 귀합니다. 우리 지금은 자꾸 귀한 걸 찾아가요. 소중한 건 지천에 깔렸어요. 공기가 지천에 깔렸고 물이 지천에 깔렸고 이웃이 지천에 깔렸고 결국은 종교가 아니라 내 지천에 깔려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르신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부부가 불륜 모드로 사세요. 말도 불륜처럼 부드럽게 하고 불륜처럼 이쁘게 하고 불륜처럼 위해주고 이것이 나의 행복을 구하는 겁니다. 밖에서 구하는 건 다 거짓말. 부처님 뭔 맛으로 구해줘? 부처님 나 믿는다고 나 구해주면 나쁜 놈 아니요? 부처님 믿는다고 애 대학 보내주면 부처님 나쁜 놈 아니요? 아니에요. 지천에 깔리는 소중한 것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 집에 가면 다 불륜 모드로 다방에 가서 김양 대하듯이 부인을 그렇게 대해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곧 나타납니다. 예. 예, 스님 제가 아까 그 미륵불을 말씀드린 게 우리 그 안민족 전통 사상으로는 물론 홍익인간 사상이나 당군 이런 거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한마디만 더 이러한 사상보다는 좀 일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미륵불 사상. 미륵불 말씀드릴게요. 왜 미륵불이 우리가 미륵불은 불교의 부상이면서 불교의 부처님 중에 하나인데 왜 이때 만들어진 모든 종교가 미륵을 얘기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현세불이라고 그래요. 과거에 깨달았던 부처도 있다는 거죠. 과거에. 석가모니 전에도 깨달았던 부처님은 과거불이라고 그러고 현세불이라고 미래에 누군가는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미래불이고요. 타방에 지구 말고 다른 데 있는 부처님도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지구 말고 다른 세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민족 종교에서 미륵불이라는 것은 미래에 깨달은 자, 미래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 그 자의 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행복으로 살게 하고 맨 나중에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 이런 꿈을 가진 분을 미륵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 이때 만들어진 모든 종교들이 미륵불을 채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정감록에서 다가오는 어떤 도령이 나온다고 했죠? 정도령. 아 근데 반밖에 안 와가지고 전도령이 여기 있어요. 좀 크게 웃어주십시오. 예, 자 이제 불교 보유 그런 얘기 뭐하고 한 5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김동주 우리 교사님, 자 제가 알기로 이 독립운동이 어쨌거나 그 김전인 장군의 정산 대첩 이후에 너무 그 만주 지역의 일제의 그 탄압 때문에 양빈들이 그 수탈이 죽어가면서 우리 그 독립군들이 활동이 제약을 입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23년도 100년 전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때 원각교를 창교를 하신 것이 그러한 독립군들이 저쪽 러시아 쪽으로 다들 피신하면서 옮겨 다니셨기 때문에 그 구심점을 다시 모으려고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감히 저는 혼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때 그 독립군들이 참 어려웠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자유시 참변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때의 그 독립군 활동 뭐 이런 것 좀 한마디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자영 대원수의 오른팔과 왼팔이었다고 이야기되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백포, 우리 대종교의 백포 설 총재, 공동운종사의 철 총재가 있었고 두 번째 바로 오른팔과 같은 인물이 김자진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설 총재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행정적으로나 혹은 교육적으로나 서울총재께서 굉장히 올바른 일을 하시고 굉장히 뜻있는 일을 하셨지만 이 김전일 장군은 군사 쪽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서울총재께서 지금은 자살로 알려졌지만 암살을 당하게 되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대종교도 같이 이제 무너져 버려요. 대종교 학살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종교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단체들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대종교 세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윤자영 대원수께서 이 윤자영 할아버지께서 가장 의도하셨던 게 뭐냐면요, 종교랑 단체까지도 통합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원갑교를 창설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서울 총재께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게 결국에는 유불선 합일이고 원갑교도 결국엔 핵심이 이 단순히 신앙을 넘어서 앞으로 유불선이 결국엔 하나 되는 그런 경지를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게 어디와 맞아떨어지냐면은 이 보천교가 굉장히 잘 맞았다는 것입니다.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보천교라는 단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윤자영 대원수라든지 이 김자진 장군께서 손을 받아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거죠. 당시 일본 기록을 보면 1924년도 기록을 보면요, 보천교의 자금을 통해서 김자진 장군이 다시 이렇게 활기를 찾아가지고서 독립군 조직을 재건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25년도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신민부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이때 누가 이렇게 신민부 조직을 만드는데 힘을 써주느냐, 이 보천교라는 단체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 보천교라는 단체는 얼마나 돈이 많았길래 이렇게 독립운동을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느냐. 당시 조선민족 2천만 중에서 600만 명이 신앙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 3사람 중 1명이 신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본력과 그 사람의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자금을 지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보천교의 교주였던 차경석이라는 분을 김자진 장군께서 만주로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 대종교가 했었던 것처럼 같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이 보천교랑 대종교의 존재, 이 서울총재와 김자진 장군의 존재와 함께 이 윤자영 대원수가 과연 이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구나. 사상적으로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소양이라든지 그런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는 사상들이 굉장히 경지가 높으신 분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김동주 이 지도교사가 말씀하신 얘기는 역시 그 정삼리 전투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신민부라는 정의부, 참의부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만들어졌는데, 역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그 위에 윤자영 대원수가 계셨다. 왜 그러냐면 군 통수권자로서 고종황제의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일일이 뭐 내가 장군할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못 끝내리는 인물이 또 하나 있죠. 여기 특히 홍성 뭐 이쪽에서는 김자진 장군. 근데 이 신민부가 와해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김자진 장군이 없을 때 벌어져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분들이 다 김혁 장군, 서일 이분들이 이제 다 체포되는 그 빈주 사건이라고 있는데, 여기부터 어쩌면은 우리 그 만주에서 그 독립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감시가 너무 심했던 탄압의 시기였던.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떠한 만주에서, 그러니까 30년대에서는 거의 만주 해방될 때까지 거의 단발성 전투밖에는 없습니다. 크게 일어난 전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주 교사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 1억, 2억이라는 이런 군관들을 양성한다는 게 지금으로 쳐도 뭐 육군사관학교나 삼사관학교에서 장교 하나 들여도 4년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자금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용돈도 줬겠죠. 그 다음에 총알과 탄약, 총.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군자금이 들어갔을 텐데, 이런 현실적인 자금력 그리고 그 일제의 그 감시 또 밀정들의 활약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윤자영 대원수께서 말년에 지리산에 내려가셔서 사망교로서 다시 한번
일깨우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 박사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 한번 하시죠. 뭐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예. 오늘 윤자영 대원수께서 참여하신 원각교 100주년 기념 토크쇼를 정말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영광이고요. 이 윤자영 대원수를 수호하고 그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을 기리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2020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러한 정신이 현재 과거의 역사로만 머무르지 말고 현재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진짜 얼마나 연구하고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걸 얼마나 그 정신을 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고 과거의 역사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북학원에도 이제 21m짜리 그 당군 할아버지상을 이렇게 모셔놨는데 저희는 종교가 아니지만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조를 이 시대에도 정말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윤자영 대원수께서 바라던 바가 아닌가 그러한 나라를 원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범상스님. 예. 네, 마지막 한마디 하시는데 제가 먼저 화두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원각교의 원이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함을 가리키는 단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때 원은 제가 생각하는 원은 원각교가 말하는 당군 사상이 원이 되는 거죠. 완전한 그걸 알아야 완전하다고 보는 거고 불교는 연기라고 하는 우주의 방식이 알아야 완전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을 아는 게 완전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현대적 종교를 이렇게 현대 학자들은 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주장하며 문화 의례를 동반한 문화 현상을 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종교를 진리로 확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 보면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우리 윤자영 대원수께서는 우리 당군 사상을 완전히 깨달은 걸 그걸 원각이라고 그래서 이해합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고견. 그럼 이제 제가 뭐 있는 사실이니까 얼마 전에 여기 오니까 이제 기록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기록이 부족한 사람이 훌륭한 게 맞습니다. 드러나면 이미 밀정들에서 끝나니까 기록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유관순 박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수영부 뒷장을 받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수영부 뒷장을 딱 돌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하고 180도 다른 인물이 딱 튀어나옵니다. 자, 스님 그만. 그런데 그 말씀 왜 하느냐?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논리의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부족한 자료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사가 이러한 계기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민족 중심의 독립운동이 아니고 주류 중심 나라를 되찾고 난 다음에 주류 친일과 친미 중심의 독립운동을 기록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민족 중심의 독립운동사가 사라진 겁니다. 이걸 이런 분들이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기준을 세워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훨씬 더 민족 중심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제가 홍성에 와서 하는 이유는 우리 독립 안 됐습니다. 통일이 돼야 독립이 됩니다. 적어도 독립이 되고 지금도 우리 땅으로 있는 간도를 회복했을 때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이 통일운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봅니다. 더 부탁드리고 싶은 집에 가서 모두 다 불륜 모드로 사세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예. 자, 또 스님 끝 마치려고 했는데 또 기록이라는 거에 또 꽂혀가지고 제가 대흥에 살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대흥면. 우리 스님 그거 잘못된 예. 자 잘못된 그것이 어떻게 지금 현실에서도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 자, 제가- 이런 예. 그런데 그러한 오류를 누구 하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 망태 할아버지 얘기한 거죠. 이거 해보시죠. 우리가 의 좋은 형제 앞에 가면 대흥 길 옆에 조그마한 불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걸 망태 할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망태 할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양아치 아닙니까? 그죠? 능마주의가 망태 할아버지거든요. 그런데 2007년에 대형 면지를 쓴 박성무 씨가 구구절절 써놓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런데 이 군사업으로 동제를 지내고 막걸리 한 사발 나눠 먹으려고 망태 할아버지 이름을 바꿨어요. 그것은 원래 송림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산 군지에도 있고요. 그 동네 가면 이수라고 하는 할머니도 그래 정언하고요. 그전에는 오윤희 교수라고 한스대 교수도 다 조사를 해갖고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0년도 초반에 멀쩡한 불상을 망태 할아버지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불상 그러면 길에 있는 거 불상 그러면 사람들은 부처님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최고의 상징물을 우리 동네 최고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세우면 교수님도 세우겠죠. 우리 동네에서 최고의 자리에 세웠는데 육마주의 양아치를 동네를 수호하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잘못된 기록은 이렇게 한 번 누군가가 그렇게 놓으면 이렇게 기록이란 게 이렇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기회에 바로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예산군에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 바로잡질 않아요. 그러니 여기 어르신들이 이 선대들의 기록을 바로잡는 건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대원군지 또 예산군지에 다 있는 기록도 바로잡질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기록 바로잡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그거 좀 뺏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스님.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브랜드 그냥 저희는 지금 원고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건 시나리오고.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식민사관에 짙들어진 정말 큰 폐단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윤자영 대원수 서훈 등급을 하려면 일단 기록을 갖고 와라 이런 말을 하는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기록이 그 수많은 가명을 쓰면서 지하에서 활동하신 분이 그러면은 잡혔어야 일본군 수영 기록이 났겠네. 그죠? 그러면 돌아가셨지. 고문당하다. 고문을 안 당하시고 살아오신 분이 그 김원봉 북으로 가신 이런 분들도 조선에 일단 살아오셨지만 조국된 해방에서는 제 이름값도 못 받고 처절하게 피눈물 흘리면서 북으로 넘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잘못된 이러한 그런 기록보다는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번 군에서 잘못된 기록을 전포하면서 저렇게 망태 할아버지가 우리가 불현듯 지나가면서 봤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또 그거를 뒤바꾸기도 또 힘듭니다. 이게 잘못된 기록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기록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렇게 힘든 문제인데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추진위원회에서 첫 번째 4월달에 세미나 한번 개최했었고 지금 올해가 이제 두 번째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이제 기념사업회를 이제 허가를 국가보훈부에서 받았고 이제 법인 설립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록이라는 거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거를 우리가 기념사업회에서 열심히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미 독립운동을 직접 치러낸 1세대들이 거의 생을 마감하게 된 지금 여러 이유로 하지 못했던 만주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가 이제라도 더 다양하게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진행자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윤자영 연수 원각교 100주년 역사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